남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의심 사례에 국제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보내온 응답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가운데 연방 휘발유세 면제를 찬성하고 나서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 미 기존 주택 판매가 40만 채로 0.2% 늘어났는데 그쳐 주택시장의 냉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강력 추진하는 백악관 지휘 라인이 교체된 것으로 시사 매거진 더 어틀랜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들에서 올해 1분기 강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남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의심 사례에 국제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극 인근을 운항하던 크루즈선에서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자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동조사에 나섰는데요. 전염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치명률이 높고 특히 사람 간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각국 보건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의심 사례를 두고 국제보건당국이 지난 주말부터 긴장 속에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건은 남극 인근 해역을 운항하던 탐험 크루즈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를 출항한 크루즈선 안에서 일부 승객과 승무원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후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CDC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감염원으로 지목되는 건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원래 들쥐 같은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침, 소변 등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은 사람 간 전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의심되는 안데스형은 드물게 사람 사이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 유형입니다. 이번 사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치명률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최대 30%에서 50%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준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나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감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며칠 뒤 갑자기 폐에 물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급성 폐 증후군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산소 호흡기나 ECMO와 같은 집중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치명률이 높다는 사실과 전염성이 강하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처럼 공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밀접 접촉이나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WHO 역시 현 단계에서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캠핑을 할 때 음식물을 방치하지 말고 오래 닫혀있던 창고나 오두막을 청소할 때는 충분한 환기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 밀접 접촉 최소화 같은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답변해온 카운터 오퍼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멀어지면서 유가 급등이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전격 바꿔 연방 휘발유세인 갤런당 18.4센트를 일시 면제하는 데 찬성하고 나서 연방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가시화됐다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도 가팔라지자 휘발유세 일시 면제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내온 응답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47년 동안이나 미국과 게임을 벌여왔고 미국의 위대함을 비웃고 있겠지만 더 이상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휴전은 대규모 생명을 지원하고 있다며 휴전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는 중국 방문에 나섰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나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을 함께하며 15일에는 업무 오찬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란 석유의 대부분을 사주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방안과 미중 양국 간 관세와 무역, 경제와 첨단 기술을 놓고 벌이는 첨예한 경쟁에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의 총전이 다시 멀어지자 국제 유가가 3% 이상씩 올라 배럴당 99달러 내지 105달러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4달러 52센트로 개전 이래 1달러 52센트나 급등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기존 입장을 전격받고 연방 휘발유세의 일시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연방 휘발유세인 갤런당 18.4센트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게 될 것이라며 본격 추진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연방 휘발유세 일시 면제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의 마크 켈리, 리차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은 이미 10월 1일까지 연방 휘발유세 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간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 4달러 52센트에서 연방 휘발유세 18.4센트를 제외하면 4달러 34센트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별 세금과 로컬세까지 평균으로 갤런당 33센트를 기록하고 있어 모두 없어지는 지역에서는 4달러로 추가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도로 개선 예산을 그만큼 걷지 못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4월 기존주택 판매가 연율로 402만 채에 머무르면서 전달보다 0.2% 늘어나는데 그쳐 주택시장의 냉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택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은 아직도 먼 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4월 기존주택 판매는 연율로 402만 채로 전달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했다고 전미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에서는 3%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0.2%에 그쳐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 팔린 대구주택들은 147만 채로 전달보다 5.8%나 늘어나며 4.4개월치 공급할 수 있는 주택량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판매된 중위주택 가격은 4월에 41만 7,700달러로 전년에 41만 4,000달러보다 0.9% 올랐고 34개월 연속 집값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동북부에선 45만 채가 팔려 전국 평균과 같이 제자리했으며 중위집값은 51만 800달러로 전년보다 4.8%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서부에선 95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 2.2% 늘어났으며 중위 집값은 32만 4,500달러로 전년보다 3.6% 올랐습니다. 남부에선 187만 채가 팔려 0.5% 늘어났으며 36만 6,600달러로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에선 75만 채가 판매돼 유일하게 전달보다 2.6% 감소했으며 중위 집값도 61만 9,600달러로 전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4월의 기존주택 판매에서 첫집 구입은 전체에서 33%로 전달의 32%보다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올캐시 현금으로 산 기존주택들은 25%로 전달 27%보다 줄었습니다.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제자리에 해빙을 더 늦추게 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경제 불확실성에다가 주택 모기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월에 판매된 기존 주택들이 적용받은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6.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월에 6.18%에서 더 오른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모기지는 한때 5%대로 내려갔다가 이란과의 전쟁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 경제 불안 여파로 6%대로 다시 오른 후에 매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강요들과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데 맞춰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설계해온 초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영향력을 잃고 이 홍콩 출신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는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과 중도파인 톰 호먼 국경총수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더 아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강력 추진하는 백악관 주의 라인이 교체된 것으로 저명한 시사 매거진인 디 어틀랜틱이 보도했습니다. 초강경파로 꼽히며 상상 초월 이민 단속을 밀어붙여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밀려났거나 영향력을 대거 상실한 것으로 어틀랜틱은 전했습니다. 대신 백악관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이 이민 정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감각을 자랑하는 스티븐 청 공보국장이 관리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톰 호먼 국경총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강경파들의 전면 교체와 트럼프 이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디 어틀랜틱은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밀러와 호흡을 맞췄던 크리스틴 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고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도 5월 말 퇴임하며 길거리 급습, 무차별 이민 단속에 앞장섰던 그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강요와 기관장들을 전면 교체한 데 맞춰 당연하게 백악관의 이민 정책의 주의자들에서도 초강경파인 스티븐 밀러가 지고 중동곤파인 스티븐 청, 톰 호먼 쪽으로 완전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들을 1년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하려면 하루에 3천 명씩 체포해야 한다며 지난해 여름 체포 쿼터까지 설정했던 스티븐 밀러가 이제는 이민정책 조정에서 손을 떼고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과 톰 호먼 국경총수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디 어틀랜틱은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와 같은 무리한 단속과 부작용을 초래할 1일 체포 쿼터를 사실상 없앰으로써 불법 체류자 체포 숫자와 구금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타겟으로 체포하는 조용한 표적 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격한 충돌은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올 1월 3만 6천 명에서 3월에는 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하고 있는 추방 대상자들도 올 1월 7만 명 이상에서 3월에는 6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스티븐 밀러는 초강경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뿐만 아니라 합법 비자와 영주권도 반감시키려는 노력도 주도했는데 트럼프 이기들로 50%나 삭감했던 H-2B 계절적 임시 취업 비자를 다시 복원해 한 해에 6만 6천 개 이상 발급하는 것으로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에서 올해 1분기 강력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과 강도 사건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뉴욕과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범죄 감소세가 이어졌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치안 통계를 두고 정책 효과와 원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올해 1분기 강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대도시 경찰협회가 집계한 자료에서 살인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고 강도 사건은 20.4% 줄었습니다. 강간은 7.2%, 가중폭행은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시오스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했던 범죄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력 범죄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팬데믹 이후 이어졌던 치안 불안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 범죄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 왔는데 올해 들어 관련 통계에서 감소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 DC의 살인 범죄가 64.7%로 감소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는 54%, 샌디에이고는 50%, 휴스턴은 36.4%, 멤피스는 34.4%, 로스앤젤레스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역시 올해 들어 살인사건이 31.7% 감소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 전반에서 살인과 강도 등 중범죄 지표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치안 상황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범죄 유형과 감소폭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범죄 감소 흐름이
미국 정치권의 범죄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일부 대도시의 치안 문제를 강조하며 시카고와 포틀랜드, 워싱턴 DC, 멤피스,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 등에 군 병력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도시 범죄 문제를 주요 정치 이슈 가운데 하나로 언급해왔으며 범죄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는 주요 대도시의 강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하락세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후반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범죄 감소 흐름을 언급하며 치안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